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요즘 중부 지역에는 비가 참 많이 오죠. 저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재작년, 작년 그렇게 가물더니 비가 많이 오는구나. 농민들도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산 이런 데는 비가 너무 안 오더라고요, 아직도.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가? 저는 계속 서울에는 비가 계속 와서 다른 데도 비가 많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가뭄이 해갈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참 넓죠? 우리나라 참 넓죠, 여러분? 어, 그, 맞아요. 예전에 고속버스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겨울에 정말 그 운전 잘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정말 고생 많았어 이렇게 눈 오는데 그런데요. 근데 이제 고속버스 기사님이다 보니까 강원도나 뭐 이런 데 가시는 분이 눈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눈이 너무 많아서 위태 운전하고 집에 왔는데 서울은 눈이 안 오니까 와이프가 뭐 고생했다 뭐 힘들었겠지 이런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도 그래서 기사님이 우리나라 참 넓어 이런 말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거죠. 내가 닥치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나한테 당장 이렇게 힘들지 않고 나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면 상대방의 일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로 듣고 어떤 소식을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다는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만큼 그렇게 100% 공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남역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또 뭐죠? 한 달 전인가 미용실인가 피부 미용실에서 살인 사건이 또 한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여혐이다. 이래서 이제 그날 많은 여성분들이 그리고 동의하는 남성분들이 이제 시위를 하러 강남역에 나왔더라고요. 강남역은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모여서 여혐에 대한 많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프린트를 얻었어요. 근데 구호를 보니까 이분들의 아픔, 이분들의 절망감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라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이제 저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극혐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참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특히 여자분들 또는 소위 약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당하고 살아온 게 맞죠. 가정폭력도 물론 요즘에는 매 맞는 남편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 맞는 아내가 더 많고 매 맞는 자녀가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그게 물론 여성 혐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여자나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포함되는 거죠. 강한 남자는 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는 노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혐, 청소년혐 이렇게 붙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여성이 피해를 입으면 꼭 여혐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냥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 물론 여성만 딱 꼬집어서 일어난 범죄도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그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근데 이제 한편에서 이렇게 여성 혐오라고 그렇게 시위하고 이런 분들의 그 안타깝고 절박한 그런 거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한 피해의식도 있죠. 여러분, 양성평등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양성평등 강사 뭐 교육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100시간 넘는 그 과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심화 과정도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권 신장, 뭐 여성 우월, 여성 평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말 자체, 그 말이 사라지는 날이 정말 진정한 양성 평등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 인권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인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여성 인권?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굉장히 핍박받고 여성이 굉장히 을의 입장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요즘 많이 좋아짐에도 그렇게 된 거는 물론 남자들이 야, 요즘 여자들 무서워서 살겠어? 야, 행동도 조심해. 말도 조심해. 조금만 해도 막 그 뭐 여성 혐오래. 야, 여성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인 거예요. 진정한 그 여성의 권리를 찾고 정말 진정한 양성평등. 남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양성평등은 아니죠. 여성이 위로 올라가고 남성이 내려간다. 이건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똑같아야죠. 근데 이게 똑같게 되려면 여성 인권, 남성 인권이 아니라 남성 인권이란 말은 없어요, 여러분. 여성 인권이란 말이 사라지고 그냥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날이 진정한 양성평등?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냥 대통령이죠. 왜 꼭 그 앞에 여성 대통령을 붙입니까? 중학교예요. 여자 중학교가 아니고. 여고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그냥 중학생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학생 그러면 남자 중학생이고 여중이라고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거 있죠. 아버지가 아들이랑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교통사고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 이제 죽고 아들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병원에서 막 쫓아나와서 그 아들의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그 의사가 달려와서 당직 의사가 그 가운 같은 거 덮였죠. 이게 딱 열어본 순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고 나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하시니까 다 들으셨겠죠. 그럼 도대체 이 관계가 무엇일까? 라고 나와요. 막 항상 고민하십니다. 사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 당직 의사가 엄만 거예요.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의사가 남자일 거라는, 그냥 의사 그러면 남자일 거라는 생각에 이상하다. 아빠도 죽었는데 왜 아들이 됐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 경기를 가는 것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그러니까 그게 어떤 프레임인 거죠. 의사는 남자의 직업. 그래서 꼭 여의사라고 붙이죠. 그리고 조종사도 여조종사, 군인도 여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양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모든 직업도 하나, 의사의 남자 여자인 거, 그리고 인권도 그냥 인권이면 사람의 인권이지 여자 인권이 아니고, 이렇게 그 언어적인 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말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정평육 그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정 내 폭력의 원인 뭐 이러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왜 원인이 뭘까, 뭐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데, 저 뒤에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분이 나쁜 분은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자기는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여자일 수도 있다. 그냥 말을 하면, 자기네도 그런데요.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은 다 집어치우고 대든다는 그 말에 제가 헐! 저도 모르게 헐! 앉아서 이랬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대든다? 그거 자체가 이미 아직도 우리나라들 남자들의 생각에는 여자가 부인이 하는 말은 대드는 거, 말대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럼 남자가 하는 말은 부인한테 대들거나 말대꾸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남자 여자들 성인이 된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남자나 여자들은 그 의식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갑, 여자가 을. 말은 동등하다고 하죠. 여자, 야, 부인 말 잘 들어야 돼. 뭐, 우리 부인 너무 무서워. 하지만, 그렇게 은연중에 말대꾸, 대든다? 말대꾸를 꼬박꼬박? 말이 안 되죠. 그럼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하는, 남편도 부인한테 말대답을 하면 그건 말대꾸인가요? 대드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뭔 말이야? 반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남자가 말하는 게 어떻게 말대꾸야? 그쵸? 근데 이런 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혐, 뭐 페미니즘도요 굉장히 왜곡돼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너무 극으로 몰려서 진정한 페미니즘의 그 좋은 뜻이 완전히 왜곡돼서, 페미니즘 그러면 이상한 뜻으로 왜곡돼서 행동을 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왜곡되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본뜻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인권이나 여성 인권이 많이 좋아진다는 미국에서조차도 왜곡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라는 전제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거기서 약자가 있죠. 사람이 있는데 좀 힘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은 있어요. 거기에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자도 힘센 여자 있고요, 노인분들도 젊은 사람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도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약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성으로 구분할 때 남녀 외에는 다른 모든 거에는 일이나 어떤 그 토론이나 직업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신분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남녀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게 진정한 양성평등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할 게 아니라 자꾸 그냥 인권, 여성 인권이 아니라 인권,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물론 남녀를 구분하는 데에서는 남녀를 구분해야 되지만 그 외에 집안일을 하거나 사회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신분을 나타내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직위를 나타낼 때, 그때는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프레임에서 의사. 그러면 그 문제를 냈을 때, 당연하지! 엄마가 의사인가 보지. 이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요, 생각도 고쳐야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자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의사, 군인인 거예요. 여중생, 여고생, 여자 의사, 여자 군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부터 고쳐야 되고요. 여자가 어디, 이 의식도. 이 말을요, 남자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더 많이, 어디 여자가. 그런 말을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분들도, 또. 그리고 너무나 우리 여성들이 남성을 깔보는, 남자를 을에 놓자. 이거는 진정한 평등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없겠지만,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여자분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쳐야 되죠. 우리 다 같이 고쳐야 될 우리 모두의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바꾸시고요.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가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말이거든요. 말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계속 말을 바꿔나가면 우리 뒷세대는 정말 양성평등이 100%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